군이 깨야 될 벽이 하나 있습니다. AI로 적진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첨단 장비가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안 되겠는데요? 국회에서 예산이 확 꺾여가지고 이건 100억이 아니라 70억에 해. 그러면은 70억에 이 사업이 그대로 나옵니다. 100억짜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30억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거. 이게 황당한 거죠. 30억. 그런데다가 이제 누구한테 그 호소를 해야지 이게 되는가에 대한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요.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도와 법규를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정말 답답하고. 자,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몰려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흡한 점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눈에 띄는 점을 오늘 직접 AI 전문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 좀. 네, 저는 AI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세상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인텔리빅스 대표이사 최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 대표님을 모시고 AI 관련된 면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텔리빅스 어떻게 좀 커왔고 왜 국방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 재난재해, 또 건설 현장,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첨단 기술의 힘으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재, 도난, 교통사고, 인파사고 이걸 AI가 CCTV에 찍힌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서 알람을 주고 사고 위험을 미리 경고를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람이 눈이 아닌 AI의 눈으로 관제하는 AI 관제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화기를 가지고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을 때는 바로 어른이나 관제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렇죠. 과거에는 화재가 나면 화재 경고가 울리고 끝났지만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나면 저희 AI는 지금 방송 녹화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사람이 5명이 있고 2층짜리 건물입니다 라고 AI가 CCTV에 찍힌 내용을 상황 보고서를 써줍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음성 AI가 지금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긴급 조치를 취하십시오 라고 음성으로 설명을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사람한테 코칭을 해주는 거죠.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민간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155군데에서 저희 AI 기술을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3천만 명의 생활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와, 이미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민간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군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실이죠? 이 카메라라는 게 눈, 비, 안개, 야간, 태무가 꼈을 때는 찍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에요. 군부대에도 이 철책선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제병이 있습니다. 네. 근데 눈, 비, 안개, 야간이 오면 아무것도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낮잠 자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연 낙후된 카메라 렌즈 기술로 어떻게 국방 현장에 적의 침투를 탐지해낼 수 있고 적의 침입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시장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시장을 조사해봤더니 현존하는 카메라 기술로는 눈, 비, 안개, 야간을 뚫고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개발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년 동안 무려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세계 최초로 눈, 비, 안개, 야간을 뚫고 객체를 200m나 떨어진 객체를 탐지할 수 있는 특수 AI 카메라 센서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군 관계자들이 이거는 군이 최고 좋다. 철책선에 설치해 놓으면 200m 떨어진 원격지에서 적이 몰래 야간에 남쪽을 향해서 스파이가 올 경우 바로 탐지해서 월남을 주고 핸드폰을 딱 클릭하는 순간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손바닥 안에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볼 수 있잖아요. 보초병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AI 경계병으로 쓰면 좋겠다. 와,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서 굉장히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끝났다. 이걸 가지고 군에 가면 예. 군이 엄청나게 환영을 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예. 완전히 저의 망상이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작년에 개발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이곳저곳 다 뛰어다녔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합참, 심지어 국방부, 방사청까지 다 뛰어다녔는데 네. 좋은데요. 그거 지금 현행 신기술 분류체계상 쓸 수가 없습니다. 성능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1년간 허송세월을 하다가 그러면 글로벌에서 먼저 인정을 받자 그래서 CES 2026 올해 네. 혁신상에 제출했습니다. 와,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최고 혁신상, 엄청난 좋은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혁신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방산 혁신 기업의 기술을 심사를 해서 방산 혁신 기업 100을 선정하는 그런 그 방사청의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서 네.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네. 응모를 해서 당당히 작년 11월 방산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 60개가 지원해서 저희 10대 1 정도 됐죠. 6개가 됐지. 순수 기술로 이루어낸 성과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수준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네. 이 기술 수준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은 설득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왜 외면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민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기술인데 이것을 군에 가면 군에 어디에 누구를 만나서 이걸 설명을 했을 때 군에 도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군의 민간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전혀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창구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식적인 채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군에 이제 카메라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에 응모를 하려고 방법을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이 신기술의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신장비 분류체계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를 안 했군요. 아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구식 CCTV만 납품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있고 입찰이 나오더라도 혁신적인 기술로 만든 AI 카메라를 납품을 받는다거나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특수 AI 카메라 센서를 납품한다는 그런 분류체계의 카테고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너무 황당하죠. 이제 첨단의 AI 시대가 됐고 AI로 적진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첨단 장비가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그런 분류체계였기 때문에 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을 받아내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황당하다. 기술이 좋으면 와서 한번 시험 테스트라도 해보거나 성능 테스트라도 해보거나 특히 눈비, 안개, 야간 이런 데 해안 초소, GOP 철책선을 지키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도와 법규를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군 감시 카메라 분류체계에 없으니까 안 되겠는데요? 너무 정말 답답하고 너무 아니라고 보수적인 태도인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역할이 이제 이원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군 당사자들이 하는 일이 다르고 국방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방사청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 일을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그 호소를 해야지 이게 되는가에 대한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요. 더 큰 문제는 또 이런 혁신 기술을 군에 알려도 군이 마치 그걸 일을 도와주면 본인이 오해를 받는다. 민간 기업의 로비를 받고 군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과거의 방산 비리의 이 멍해 때문에 군인들이 전혀 이거에 긍정적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문화. 전형적인 주홍 글자가 씌워져 있고. 그렇죠.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민간 기술을 공식적으로 상담하고 또 컨설팅해주는 양성화된 군인한테 당당하게 민간 기술을 평가하고 심사해서 군 무기 체계를 혁신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채널로서 창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되거나 시험을 빠르게 해보고 있어요. 네, 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독일 이런 선진 국가의 좋은 시스템을 빨리 저는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절대 기존 규격의 혁신 제품을 이렇게 끼워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혁신 제품이 등장하고 신기술이 등장하면 이것을 새로운 카테고리로 나눠서 새로운 규격
기술력을 평가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해 줍니다. 진짜 신기술이냐, 또 혁신 제품이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실제 실증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군에 실제 도움이 되냐, 유용한 기술이냐는 것을 평가를 해서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드는 그런 유연한 제도 도입이 저는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로 또 이런 게 꼽히고 있습니다. 구매 사업 시험 평가 비용과 관련돼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실은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사청이나 군 당국에서 요구하는 시험 평가에 참여하려면 장비를 구매해야 되죠. 또 시험 평가하는데 비용이 들죠. 또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또 인증 관련 비용이 듭니다. 또 시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또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또 시간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중소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인 것이죠. 피가 말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공고가 날 때도 구매 시험 평가에 들어가는 장비 구매, 시험 평가 비용 이런 것들을 전액 기업이 부담합니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입찰에 응모를 해서 이제 자기 비용으로 다 응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탈락했다. 그러면은 누가 응모하라 그랬어? 그거 다 니네 비용이야. 그리고 실제 탈락하는 즉시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비용의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려고 하면은 또 몇 억이 들기 때문에 그 돈 썼으면서 또 탈락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희망을 꺾이는. 그래서 저희는 100% 실비 보전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보존이 돼서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도전을 해서 끊임없이 군에 참여를 하고 끊임없이 혁신 기술로 군에 도전을 하는 긍정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개선됐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GOP 철책선에 CCTV를 1000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100억이다 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소요 예산이 100억 드는 걸로 추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플랜이 짜졌어요. 근데 국회에서 예산이 확 꺾여가지고 이거 100억이 아니라 70억에 해. 그러면은 70억의 이 사업이 그대로 나옵니다. 100억짜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30억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거고. 30억. 그러니까 이제 좀 저품질 시공이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단가를 줄이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소요 예산에 맞게 사업 규모를 좀 줄이든가. 줄이든지. 그런데 사업 규모는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예산이 깎였으니까 이 금액에 니네가 와서 일을 하려면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빠져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레퍼런스를 남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감소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게 단편적인 문제고 또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의 기준이 이 부분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대기업은 이 금액 이상 되는 것만 참여해라고 하니까 중소기업이 되게 유리한 것처럼 제도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는데 수십 년 전에 만든 이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현재 매출 8천억 원으로 보는데요. 8천억 원인 기업은 80억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천억 미만 기업은 40억 이상 프로젝트만 참여할 수 있고요. 중견기업은 20억 이상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AI가 도입이 되면서 프로젝트가 80억 프로젝트짜리는 없습니다.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데 대기업이 80억 이상 프로젝트는 다 싹쓸이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또 장비만 해도 몇백억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다고 해놓고 이 법이 개선이 안 돼서 중소기업들도 100억, 200억짜리 할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싹쓸이하는 구조고 중소기업, 벤처기업한테는 아예 그림의 떡, 기회 조차 없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 AI 관련해서 군이 깨야 될 벽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지금 전체 AI를 도입해서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의 기대가 너무 높습니다. AI의 성능이 100이 되길 기대합니다. 너무 만능이길 바라는 절대 안 거고요. 됩니다. 당장 100의 수준이 안 되더라도 70, 80 되는 정도의 수준의 AI를 도입해서 현장 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를 학습을 하고 고도화해가는 채워나가는 단계적 완성. 그렇죠. 예. 70만 되면 무조건 받아들여서 군의 데이터들을 부가적으로 해서 AI를 더 고도화하고 진흥화해서 아주 똑똑한 AI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눈비 안개 야간에 지금 200m 떨어진 객체를 사람의 눈으로는
탐지를 못해요. 아예 못하죠. 100은 안 되더라도 70으로만 누가 나타나서 남쪽을 향해서 지금 5명이 낮은 포복으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AI가 디텍션해서 상황 보고서를 써서 알려주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죠. 만능론으로 일괄하면은 사실 발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고 도입 단계인데 처음부터 사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는 왜 그 회사를 도입을 했어? 7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책임 소지가 있습니까? 스스로가 오해를 받거나 리스크를 그렇죠. 보신주의가 강한 거죠. 딜레마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앞으로 나가려면 사실 그 딜레마를 깨고 나와야만 혁신이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지만 좀 어떤 희망들도 좀 보시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2024년도에 최저가 입찰을 하면서 중국산 CCTV가 무더기, 저품질 그리고 GOP에서 작동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제품들이 무더기로 와서 크게 보도됐었죠. 되게 크게.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납품 제품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청에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가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능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격 입찰하기 전에 자격 조건이 되는 기업을 먼저 걸러내는 거죠. 그러면은 혁신 기업들한테 군의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가격 입찰을 하는 것이죠. 혁신 기업 중에서 그래도 좀 더 군에 유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중소혁신 기업에 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방식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가격만 보지 말고 그 가격을 제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실제 군에서 요구하는 기술 스펙을 갖고 있고 군에서 요구하는 혁신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제품인가를 먼저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가 입찰이든 국가에서 정한 가격 기준 조건을 넥스트 스텝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유연하고 좀 더 가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들의 기술들을 많이 군이 이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방산 혁신 기업 100 선정이 되면 좀 어떤 혜택들이 좀 주어졌는지 좀 체감상 좀 와닿는가? 이제 올해 3월 중에 이렇게 방산 혁신 기술을 혁신하겠다라는 제안서를 국기연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m 객체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준을 좀 늘려보자. 500m까지. 그래야지 500m에 탱크가 나타나서 막 저돌적으로 밀고 오면은 빨리 대응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우리가 1km까지 탐지하는 특수 AI 카메라 센서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기대하고 달리 글로벌에서 좀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몰래 넘어와서 특히 눈비 안개 야간에 그쵸, 불법 이민자들이. AI가 10명의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서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탐지해서 알려준다. 그랬더니 미군에서 진짜 가능하냐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정도의 논의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논의들이 오고 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역수입하게 생겼어요. 진짜 그런 좀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재빠르게 발빠르게 왜냐면 우리 기업이잖아요. 군에서도 분명히 이런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움직임들이 없나요 혹시? 저희들은 이제 올해 방산혁신 100이라는 국가에서 제공해준 이런 제도 안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군에 제대로 저희들의 역량을 증명을 하고 또 실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이번 CES 2016에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냐면 이 아마존에서 1시간 반 동안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또 토요타, 포드, 테슬라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를 카메라 센서만 이용하는데 다른 그 자동차 자율주행 회사들은 라이다와 레이다를 씁니다. 근데 그게 고가입니다. 근데 그 라이다, 레이다의 10분의 1 가격이 저희가 만든 빅솔캠이라는 나중에 놀러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특허를 71개를 받아놨습니다. 71개로 어느 시간에 다 받으신 거예요? 약간. 그게 다 돈입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위선양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K방산에 큰 새로운 넥스트 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제도 변화는 이제 첨단 기술을
군에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고 방산기술혁신 토론회에도 참여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민간 기업들이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군을 폄훼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롭게 기술을 활용해서 군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제언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문화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화가 조속히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 저희도 전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대표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인텔리비스 어떤 기업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북한과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병력 자원이 과거 저만 해도 60만 대군에서 지금 40만 대로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군을 지킬 GOP 해안 초소를 지킬 병력 자원이 없어서 초소 과거에 2개 중에 하나는 빈 초소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개발한 이 특수 AI 카메라 세계 최초로 만든 눈비 안개 야간에도 200m 떨어진 또 올해 저희가 500m 떨어진 객체를 탐지해서 국가를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기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안보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프로파일럿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이건 국내 기술이니까 좀 더 뭐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